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아서 샤를레 군사연구소에 이세환 기자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가시려고 하는 걸 제가 붙잡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다 이렇게 지금 꼭 붙잡았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제 이쪽 경제만 하다 보니까 이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한국의 그 지금 군사력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전쟁이 크게 나고 나니까 우리는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뭐 사실은 뭐 소위 말하는 밀터 덕후들이 만든 유튜브 보면 우리나라 뭐 거의 뭐 세계 정상급이야. 어느 나라 붙어도 될 것 같아.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냉정하게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력이? 이제 우리나라의 전력 지수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해서 네. GFP 지수를 많이 인용해요. 이게 미국에 있는 어떤 연구기관이 발표한 건데 거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력 지수가 한 6위 정도 돼요. 예. 전 세계 6위? 예. 높네요. 예. 근데 이건 믿으시면 안 되죠. 그,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객관적인 그 연구소 이런 데가 예. 아니라 뭐 객관적인 연구소가 아니라 이 지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논문을 쓴다. 네. 아니면 뭐 어떻게 보고서를 어디서 올려야 된다라고 할 때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지수예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6인데 네. 우리 밑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있어요. 그거는 납득이 잘 안 되긴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는 핵무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의 전략적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보다 우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제 뭐 재래병력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탱크 몇 대 있고 군인 몇 명 있고 전투기 몇 대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육박전이라든가 이렇게 그 핵무기를 안 쓰는 네. 범위 내에서는 이 정도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한 동남아 어디 정도에 있으면 네. 쓸고 다닙니다. 우리나라 전력 정도면 네. 쓸고 다니는데 하필 우리나라만 빼놓고 그다음에 일본만 빼놓고 전부 다 핵무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일본하고도 뭐 우리가 보통 뭐 일본 자위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웃는데 물론 일본 육상 자위대는 좀 그냥 그래요. 하지만 일본의 해상 자위대하고 항공 자위대는 전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나 높나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3,000톤급 이상의 배를 몇 척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해군에서 우리나라가 20척 정도 돼요. 20척 정도 되는데 일본이 50척이 넘습니다. 2배 이상의 전력이에요? 예. 네. 그 다음에 항공기 숫자도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F-35A 같은 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60대를 갖는 게 목표인데 일본은 이미 계약한 게 100대가 넘어갑니다. F-35는 최신의 전투기죠. 예,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죠. 굉장히 비싼 거. 예.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전력을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처지는 건 맞죠. 주변에 일본, 중국, 뭐 이렇게 러시아 이렇게 해서 심지어 북한, 재래식 전력만 하면 우리가 북한보다 낫습니다. 재래식 전력으로만 붙으면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핵무기라는 건 이게 정말 더러운 게 모든 재래식 무기를 하루아침에 고철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핵무기 단 한 발이. 그래서 핵 가지고 다 이제 핵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의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북한이 저렇게 핵에 달려드느냐?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 뭐 그런 것도 있죠. 그거 아시죠? 1970년대까지 우리가 북한보다 병력이 많았어요. 사람으로? 예, 많았어요. 79년부터 우리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우리가 경제 발전했잖아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북한하고 우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미군이 들어왔죠. 딱 보면 북한은 저그예요. 저그. 스타크래프트 하세요. 아마 시청자분들은 알거예요. 북한은 저그. 우리나라는 한쪽은 메카닉 테란, 한쪽은 바이오닉 테란이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바이오닉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메카닉 테란을 가자라고 한 게 1979년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력 지수가 확 높아져요. 그때부터 팬텀 들어오고 F-16 들어오고 우리나라 뭐 K1 전차 나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쫓아가다 못 쫓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기술집약적 군대가 되는 데 비해서 걔네들은 노동집약적 군대가 갈수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막 징집 연령이 굉장히 낮잖아요. 한 20년 군인 생활하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것도 안 되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대칭 전력으로 가면 안 되고 비대칭 전력으로 가야겠구나. 근데 비대칭 전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핵무기구나. 그다음에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죽던 말도 굶어 죽던 말도 여기다 다 돈을 때려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성해버려요. 탱크 1000대 만드는 것보다는 싸다면서요. 그럼요. 훨씬.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느라고 쓴 돈이 엄청나요. 뭐 일각에서는 뭐 2조 달러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잖아요. 얼마 전 올해만 열 몇 번 했고 막 16번인가 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고요. 네. 이 비용을 가지고 국제 곡물 시장에서 곡물을 사면요. 북한의 식량 부족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 50, 60% 해결될 정도의 돈이에요. 네. 굉장한 거죠. 네네. 굉장한 돈인데 이런 걸 지금 이렇게 북한이 쏟아붓어요. 왜? 궁극의 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누군들 자기들 건들까? 왜냐면 얘네는 가장 중요한 게 체제 유지잖아요. 네. 이제는 이거 포기 안 하겠더라고요. 시리아도 보고 우크라이나도 보고 이랬으니까 네. 가슴 쓸어내리고. 원래 북한은 절대 네. 핵무기를 포기 안 해요. 네.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 동결이에요. 네네. 여기서 더 만들지 말아라. 네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건 인정해 줄게. 더 이상 여기서 더 만들지 말라라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옵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동의 못 하겠다는 얘기죠. 네. 아예 완전한 핵 폐기를 하라. 듣겠냐는 얘기죠. 그렇지. 다른 나라들 리비아인가요? 시리아인가? 핵 그 없애고 나서 완전히 우크라이나가 그랬죠. 우크라이나도 예,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그랬죠. 그다음에 리비아도 그랬어요. 네. 리비아 카다피도 그랬죠. 네. 그러니까 핵 없는 한반도는 이제는 좀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이제 뭐 KF-21도 나오고 스텔스 전투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상대방이 그런 무기를 갖고 있으면 우리도 전략 무기 위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비대칭적인 걸 우리도 강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 질서를 무시하고 핵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우리도 비대칭 전력 쪽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고 전략 무기 쪽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잠수함,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그다음에 이 잠수함은 되도록이면 네. 무제한 자망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무제한 자망이 오랫동안 물 수. 핵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죠. 미국이 오케이 안 하겠죠. 근데 이제 핵 무기를 갖는 것과 추진체가 원자력인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굉장히 외교가 중요한 나라인데 이걸 어떻게 좀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그런 한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되면. 추진체가 원자력인 거하고 무기가 핵무기인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밀떡들이한 유튜브를 정말 가려서 들어야 되겠네요. 뭐 K9 자주포가 오늘도 뭐 1조 원 수준의 수출이 되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좋은 건 맞아요. 좋아요.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그 말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들은 거의 세계 정상급이에요. 제가 봤을 때. 자주포 시장에서는 성능도 거의 탑티어급이고요. 자주포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K9이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전차,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등등등 특히 육군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탑 레벨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요? 네네. 가격도 싸고. 예. 가성비 최고고요. 실전에서 투입된다면 굉장히 야무진 활약을 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비행기는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동안 전투기를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유하게 된 게 FA-50 시리즈였거든요. 근데 이게 실전에서 투입돼서 가능성을 증명했죠. 필리핀 같은 데서. 필리핀에서 실전했어요. 저기 밑에 이 반란 지역에. 네네. 실전 투입해서 깜짝 놀랄 정도로 활약을 잘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올 6월 이제 얼마나 안 남았죠. 올 6월 이제 KF-21이 처음으로 이제 비행을 하게 돼요. 어떤 비행기입니까?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스텔스 전투기를 5세대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래도 굉장히 뛰어난 전투기를 4.5세대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F-15K라든지 이런 굉장히 좋은 전투기들이 있는데 그건 미국 거죠?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요번에 런칭하는 KF-21은 무슨 얘기가 있냐. 5세대까지는 아니지만 4.75세대 정도는 충분히 되는 굉장히 뛰어난 전투기라고. 그럼 우리나라 만들었다고요? 네. 전부 다 독자 기술을 만든 거예요. 미국이 기술을 안 줬어요. 진짜로요? 미래의 라이벌을 키울 이유가 없죠, 미국이. 그럼 그 카이가 만든 거죠? 네네. 그래서 카이가 한스러워하는구나. 우리 기술력 어마무시한데 주식시장에서 하나도 인정 못 받아. 네, 그래서 아마 전 주식 잘 모르지만 이번에 6월 런칭에서 올해 굉장히 그 방산 쪽으로 이벤트가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핫한 게 아마 KF-21일 거예요. 6월에 KF-21이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치게 되면 네. 좀 주식시장에도 좀 영향이 그래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니 T-50인가 그 훈련기를 인도네시아에다 못 팔아가지고 네. 답답해 죽으려 그러던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걔네가 좀 무리한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좀 그러거든요. 우리 다 빼달라. 설계도면 다 줘. 뭐 이런 뭐, 게 있나 굉장히 많은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우리도 이거 어떻게 한 건데.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상이 조금 삐그덕거리는 게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만드는 전투기는 세계 정상급은 아니지만 네. 거기에 준하는 수준을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만들었다. 그다음에 이것도 있을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번에 러시아제 무기가 생각보다는 라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특히 공군 쪽도 그렇고. 네. A사 그 레이더가 네. 저 공군 출신이에요. 사실 뭐 아까 얘기한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공군 출신이라 그걸 알았으니까 그거는 사실은 절대적인 그 기술 이전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알고 우리가 있는데 개발했어요. 그한 거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저희 20년 전에 군대 생활할 때는 좀 더 됐네. 그때는 힘들었죠. 이거는 우리가 신성 불가침 영역이야. 막 이런 식으로. 예, 처음엔 그랬었어요. 그래서 LIG 넥슨일 거예요 아마. 네. 구현할 수 있는 A사 레이더를 만들었고 중요한 건 그 레이더를 소형화해서 전투기에 탑재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20세기 이후에 20세기 이후에 경제적이건 기술적이건 군사적이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이런 나라가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20세기 이후뿐만 아니라 역사를 뒤져봐도 이 정도로 된 나라는 없어요. 의외로 주식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네. 저는 사실 사실 많이 안 올라가지고 네.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사실 굉장한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가져도 된다고 봐요. 그렇군요. 이 정도 나라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일본은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드는 겁니까? 일본은 헌법이 있잖아요. 걔네가. 공격용 무기를 못 만든다는 거. 그렇군요. 수출도 못하고 그러는 기술은 있었는데. 그래서 얘네가 헌법 개정하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위대가 아니라 그냥 군 해버리고 이렇게 한다. 무기도 팔아먹고 싶고. 네, 다. 근데 일본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일본도 이제 자체적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실증기가 나왔고 실증할 수 있는 이제 비행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일본이 요즘에 만드는 이제 자체적으로 만드는 이지스함이 있어요. 이지스함 자체. 이지스함이 뭔지 한 번만 설명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사 레이더를 배에다 다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거. 그 A사 레이더에서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전자수사식 레이더라서 기존에 돌아가는 아날로그 레이더보다는 훨씬 더 먼 거리를 정밀하게 탐색할 수 있는 레이더. 그러면은 그냥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앉아서 여기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미국이 만들었어요. 이지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타이콘데레거급 그다음에 뭐 알레이버급 했는데 일본도 자체적인 그 레이더를 단 게 나왔거든요. 얘네가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또 수량도 많아요. 우리도 이번에 만들거든요. 네. 우리도 새로운 우리 한국판 이지스를 만드는데 일단 수적인 면에서 얘네가 항상 많아요. 그래요. 이지스함이 뭐 공격도 하고 막 다 하는 겁니까? 일단은 함대 방공이 중요해요. 함대 방공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수상함 세력이 갔을 때 대한 미사일을 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이거를 막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수상함이 적 근해에 가서 적 근해를 작살내든가 뭐 하든가 할 텐데 아니면 뭐 적의 통상로를 끊든가 뭘 할 텐데 적이 대한 미사일이나 공중 공격을 하게 되면 이걸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게 이지스함이에요. 자체 방어 기술이 네. 거기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대의 모든 배들을 방어할 수 있는 거죠. 배 군단이 여러 개 갈 때 이지스함이 한 대 있으면 네. 그걸로 이렇게 막을 네, 쳐주는 것처럼 함대 하다? 방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이지스함이 네, 중요하다고. 신의 방패다 이거죠. 그렇군요. 예, 신의 방패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해군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저기 전쟁의 역사를 막 너무 길게 잡아서 너무 괜찮습니다. 저 너무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그 해군력이 좋았던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를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기회가 있었죠. 언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조선 수군이면 당시 전 동부가 최강이라고 봤거든요. 그렇지. 일본의 네. 그 큰 네. 전함 부대를 다 박살내고 네, 네.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계승이 안 돼서. 근데 그게 현대전에도 그렇습니까? 그럼요. 공군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군력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공군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만국까지. 네. 미국이 항공모함을 만든 이유가 그거죠. 네. 굉장히 먼 곳에까지 항공력을 투사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중국도 지금 그걸 항공모함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만들고 왜냐하면 그 중국하고 분쟁이 있는 영토 분쟁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 항공력을 투사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일본으로서. 그렇다면 일본도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거기까지 항공 세력을 투사해야겠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궁극적으로 태평양에서 원하는 건 절대 필리핀의 밖으로 중국의 세력이 못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일본이죠. 네.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항공모함은 굉장히 긴 거리를 갈 수 있지만 중국의 항공모함은 아직까지 그렇게 긴 걸 못 가요. 근데 중국도 비슷한 거 만들고 있어요 지금. 아마 곧 나올 거예요. 네. 그게 이렇게 한 대 딱 서 있으면은 네. 굉장히 위협이 되나 봐요. 굉장히 위협적이긴 하죠. 근데 요즘엔 뭐가 있느냐. 대한미사일이 무시무시한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항공모함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대한 미사일이라는 건 그 배를 저격하는 미사일. 예. 육지에서 쏴가지고. 뭐 육지에서 쏘건 공중에서 쏘건 아니면 딴 배에서 쏘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게 많이 나왔어요. 하긴 미사일을 어떻게 막아요? 요번에 뭐 모스크바 침몰했잖아요. 물론 모스크바는 워낙 옛날 네. 그 뭐 구형 순양함이었기 때문에 침몰이 됐는데 이 대한 미사일을 막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요즘 나오는 건 초음속 대한 미사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한 발만 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발 쏴요. 그러니까 이 여러 발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런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미 해군의 그 항공모함 전단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지스함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지스함 한 척 가지고는 안 되죠. 그게 여러 척이 있어야 돼요.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 군대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이지스함이 일종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걸 달고 네,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대한 미사일이라는 게 공중에서만 이렇게 날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특히 가장 무서운 게 바다에 바싹 붙어서 날아오는 거예요. 밑에서. 네, 시 스키밍이라고 하는데 그거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배 옆구리 뚫려. 이거를 막으려면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일단 공중 조기 경보기가 떠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정밀하게 탐지해야 돼요. 그래서 저거 쐈구나. 근데 이게 워낙 빠르게 다가오니까. 그걸 어떻게 막냐? 그러니까 이걸 막는 게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요즘 현대 해군에. 오늘 긴 시간 너무 몰라가지고. 괜찮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카카오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카카오. 예, 나 진짜 죽겠네 카카오는 조금 시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카카오가 11층이거든요. 저희를 먼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저희의 모토 중에 하나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자거든요. 그렇군요. 주식은 절대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안 돼요. 제가 모욕당해 갔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는 절대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와 주식으로는 저희가 자문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너무 재미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나고 시각이 확 바뀌네요. 너무 뻔하게 우리 러시아 침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실제 상황은 다르다라는 걸 오늘 알게 되어서 걱정도 되고 좀 안타까움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고 우리도 이런 전쟁이 안 날 수 있는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더불어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샤를레 군사연구소 여러분 너무 재밌죠? 재밌으신 분들은 샤를레 군사연구소 가셔가지고 같이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샤를레 군사연구소의 이세환 기자님 모시고 재미난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